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25강 창조의 문을 두드리는 다윈 2. 제15장 요약과 결론 5. 창조의 문을 두드리는 다윈 두 번째 시간입니다. Under a scientific point of view and as leading to further investigation, but little advantage is gained by believing that new forms are suddenly developed in an inexplicable manner from old and widely different forms, over the old belief in the creation of species from the dust of the earth. 과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연구가 더 진행되어 새로운 형체가 설명 불가의 방법으로 다른 형체로부터 돌연 발전된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종이 땅의 먼지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오랜 확신 이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서술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윈 당시 독립적 창조를 믿는 학자들이 많았고 심지어 종이 돌발적으로 변화하여 한순간에 다른 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윈은 이것들에 대하여 반박할 명백한 증거가 있음을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 패러그래프의 전반부, 새로운 형체가 설명 불가의 방법으로 다른 형체로부터 돌연 발전된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의 본뜻을 쉽게 풀이하면 100번 양보하여 그들의 주장이 옳다손 치더라도 와 같은 냉소입니다. 후반부 주절 종이 땅의 먼지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오랜 확신 이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명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단순 화법이 아닙니다. 어떤 말로 폄훼한다 할지라도 창조의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자연도 태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별적 창조를 맹신하는 학자들의 단견을 지적하는 것으로 진화의 긍정이고 창조의 긍정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한들 무엇하랴 정도의 한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뜻을 읽어야 합니다. I believe that animals are descended from at most only 4 or 5 progenitors and plants from an equal or lesser. 동물은 많아야 4 혹은 5 원종으로부터 유래하였고 식물은 그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수의 원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생물은 문, 강, 목과 속종의 순서로 분류됩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 전체를 통하여 과나 목, 강 이상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속 이하의 종이었습니다. 동물이 4, 5개의 원종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5강 정도는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절멸의 과정이 있었으므로 더 많은 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모두 바라본 대학자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 4 혹은 5은 종의 원점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부합합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다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로 다윈은 여기서 조물주의 영역 창조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화론주의자들의 사고는 생물의 영역을 넘어 무생물, 무기물질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빅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화학 진화라는 어불성설의 한 패키지로 뭉뚱그립니다. 몇 개의 강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언어는 모든 것이 한 점에서 나왔다는
진화론주의자들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상치합니다. 동물계에 최소 5강이 있을 것이고 식물계에 그와 같거나 아니면 적은 수의 강이 존재할 것이라는 다윈의 주장을 진화론주의자들은 간과했습니다.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창조론 부정의 원조는 다윈이라면서 그를 용병으로 내세워 창조론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학에 화학진화라는 개념은 애초에 없습니다. 다윈과 전혀 무관한 바리새파적 인위적 개념으로 그들은 단지 진화라는 용어만을 선점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Our classifications will come to be, as far as they can be so, based genealogies, and will then truly give what may be called the plan of creation. 그때가 되면 우리의 분류는 가능한 범주 내에서 개통하게 될 것이며 비로소 창조의 윤곽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때란 분류학이 완성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개통분류학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통학이 완성되면 우리는 생명체의 원종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으로 창조의 윤곽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통분류학의 원점, 개통수의 원점은 인간의 영역 밖의 신의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창조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층으로부터 발견되는 화석을 통하여 변화되어 온 것만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결국 원종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개통학의 완성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우회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윈은 진화를 긍정하되 절대로 창조의 팩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There is grandeur in this view of life, with its several powers having been originally breathed by the Creator into a few forms or into one, and that whilst this planet has gone cycling on according to the fixed law of gravity, from so simple a beginning endless forms, most beautiful and most wonderful, have been and are being evolved. 태초에 창조자에 의하여 몇몇 아니 한 형상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함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이 지구가 일정한 중력 법칙에 따라 회전하고 있는 동안 그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수많은 생명체가 진화되어 왔고 또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생명에 관한 견해 속에는 장엄함이 있다. 다윈의 이 마무리 웅변은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 수식을 제거하고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창조자가 한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거기로부터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견해 속에는 장엄함이 있다.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최종 저자 결론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